잠깐만요. 가를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 힘드셨죠? 이 명절이. 저 소리가 현심 사장님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고냥순님도 안녕하시고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여기 혹시나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도 좀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문의한 거 올려놓으시면 답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문의도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섭외를 하지를 않았어요. 누구 하실 분은 없고 이야기 중에 혹시 내용을 같이 공유하실 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이 제품 드시고 나서 워낙 좋으셨던 분 그 사진 하나만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들 명절 되고 나서 조금 살이 다 찌지 않으셨어요? 저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몸이 2kg나 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는 거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 우선 오늘은 제가 그 오늘 책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굶지 말고 해독하라고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지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또 과거에 공부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또 공부를 했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도 다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만 가지고는 뭔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뿐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극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극제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아, 내가 뭔가 다시 한번 내 자세를 다시 되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9시가 지났으니까 우선 공유하고요. 다들 불금이라고 해서 즐겁게 보내시는데 다들 공부하러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29명이군요. 오늘은 독성 중독이 비만의 원인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의 이제 굶지 말고 해독하라는 내용에가 보면 다이어트 반란 해가지고 독성 중독이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새로운 비만을 뭐 치료하는 약이 나왔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인슐린하고 연관된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답인 건지 아니면 우리 몸에 무언가 청소를 해주면 좋은 건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제가 이게 순서가 다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체중 감량이 우선 제가 결론을 말을 할게요. 체중 감량이 몸을 치유하는 것과 잠깐만요. 이걸 한번 제가 잠깐만요. 이게 왜 벌써 나왔을까요? 다시 할게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 있네. 체중 감량이 몸을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감량하시고 나면 그 당뇨, 고혈압, 그 대사성 질환인 고지혈증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거 본인들도 느끼시죠? 저 자체도 그 당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에 나타나는 이 체중 감량이 내 몸을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은 자세와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체중 감량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체중 감량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원인에 맞춰서 제가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 자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내 몸의 그 자세와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종교에서 끊임없이 평형 상태의 항상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식품을 선택하거나, 두 번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속적인 신경 자극과 정서적인 외상을 입거나, 우리 몸을 노출시키면서도 양호한 건강 상태를 기대하는 심리, 이 부분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발생을 시키죠. 근데 우리들은, 이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은 무언가를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뭔가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중도의 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뭔가 변형이 되더라도 중도 형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내 몸에 지방도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을 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만들어졌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은요, 많이 있는 사람은 내 몸에 그만큼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 조직은 이 독을 감싸 안거든요. 근데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 조직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내 몸에 독이 많은지 아닌지는 내 몸이 비대한지 아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좀 비대하다. 그러면, 내 몸에 지금 독이 많고 그 지방이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독이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서는 내 몸에 허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으로 이 독이 굉장히 내 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잘 살려고 하는 거는, 그 잘 산다는 거는 저는 998823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아프고 죽는다는 의미가 9988234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 밑바탕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면, 영양, 운동 부분이 잘 되어야지 옷, 뭐 일도 하고 내 꿈을 가지고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갖고 여러 사회생활 활동도 하고 휴식 여가도 가지면서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내 집인데 집은 기초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이 수면, 영양,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춧돌 점수를 보면 200점이라고 놓고 보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게 수면이에요. 이게 100점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자야 되는 거죠. 숙면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요. 영양은 90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고요. 그 중에 이제 수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면이 뇌를 세척하는 거랍니다. 뇌를 세척한다고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잠은 뭐 사당 오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당시에 내가 내 뇌를 세척하는 게 잠이다.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첫째가 잠이 신체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에 세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은 부분을 재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정보 처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무언가 지식을 넣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 정보는 이쪽으로 가고 이 정보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방을 각각 나눠서 다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유지해요. 잠을 못 자신 분들의 얼굴 표정 보셨죠?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이 많거든요. 불면증이 있는 부분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잠을 잘 잠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뇌가 휴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와 신체에 휴식을 제공한대요.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다음에 뇌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엔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뇌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잖아요. 이 잠을 잘 자두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면역 시스템까지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수면이 우리의 200점 중에 100점을 차지하는 이유를 잘 보시면 재생, 정보 처리 능력, 정신건강, 뇌의 휴식, 면역 시스템 조절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저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제품 중에 니스토레이트라는 건 잘 아시죠? 이 안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저희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입니다. 생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신진대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메타볼리즘. 여기서 보면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90여 가지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신진대사가 좋아져 건강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의 식탁은 아무리 잘 먹어도 50가지 이상의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 현대인이 부족한 영양을 몸에 공급하려면 별도로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다 소개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신진대사는 섭취한 영양분 체내 에이즈로 전환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화학적 반응으로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활력이 생기고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로감이 생기고 신체 곳곳에 군살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신진대사라는 게 이런 거랍니다. 영양이 들어가면 분해하고 이동하고 흡수되고 에너지화되고 또 남는 것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게 재사용되고 배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양을 한번 봐볼까요? 영양은요, 저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이 에너지를 내는 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학교 다닐 때 이 단백질은 뭐 4칼로리, 탄수화물도 4칼로리 에너지를 내고 지방은 9칼로리 에너지를 낸다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타는 영양소고요. 태워주는 영양소는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입니다. 태워준다는 건 이 과정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이 과정을 순조롭게 해서 배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토십 제품이 이겁니다.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잖아요. 들어가는 영양소를 태워주고 배출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과거에 식품, 요즘에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제품으로 아침 드시고 저녁에 미네랄 드시면 참 좋아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사과 먹고요, 당근 먹고요, 양배추 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50년대에 사과 두 알로 철분을 흡수할 수 있었다면 현대는 13알의 사과를 먹어야 된대요. 또 시금치 한 단이 철분 이 미네랄을 충분할 수 있었으면 현대는 19단의 시금치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땅이 그만큼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미네랄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너무 자작을 하고 농약도 사용하고 또 뭔가의 식물 재배하는 데에서 이거 더 이상 크지 않게끔 억제하는 성분, 또 잘 크게끔 하는 식물 성장 촉진제 이런 걸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계속 앉아서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게 되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시면요. 저희가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나 잘 먹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들어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과잉되어 있대요. 즉 열량, 칼로리를 내는 열량은 과잉되어 있는데요. 영양은 부족하대요. 그래서 영양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약 5년간에 비만은 2배가 늘어가고요. 영양 결핍이 2.3배래요. 맞아요. 열량은 과잉돼 있는데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영양 이렇게 결핍이 일어나잖아요. 그중에 부족한 한국인의 부족한 탑5 영양소는요. 칼슘이 70.3%가 부족하대. 첫 번째. 두 번째가 비타민 C가 부족하답니다. 57.6%. 세 번째 비타민 A가 부족하대요. 45.3%. 비타민 B2가 부족한 게 40.9%. 철분이 부족한 게 16.8%. 저희 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죠? 저희 파워 칵테일하고 니스토레이트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저희가 순환이 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저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몸에 독소들이 쌓이는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내가 해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내 몸을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면 이건 다음에 내 몸에 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무언가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피로, 과체중, 저체중, 변비, 설사, 푸석한 피부, 입냄새, 소화불량, 숙면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몸의 정교한 해독 피부와 폐, 신장, 대장 등 각 장기들은 몸 안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은 간인데요.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 지용성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있어야 하는 것.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소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온몸을 돌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보셨죠? 저희가 해독하는 과정 중에 왜 비타민, 미네랄을 그렇게 섭취하게 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해방 3일, 장간 해독방 6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니스토레이트를 하루에 9포를 드시게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식전에 3포를 드시게 하고 점심, 저녁은 식후에 3포씩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토탈 9포인데요.
근데 이 니스토레이트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청소한다, 설거지한다. 몸 청소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도 그릇을 퐁퐁으로 씻었는데 물을 별로 하지 않고 씻었을 땐 깨끗하지 않잖아요. 물을 틀어놓고 저희가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있죠. 그만큼 내 몸도 청소하는 과정에는 물을 많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니스토레이트 세포를 섞어서 먹을 때는요, 찬물이나 이런 성분이 아닌 미온수 400cc 딱 먹고요. 그 다음에 미온수를 500cc 더 마셔주시면 내 몸이 해독하는 과정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네랄 이 400cc는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한 네다섯 모금 나눠서 원샷을 하지 마시고 한 10분 내로 드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500cc를 드시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나눠서 천천히 드시고 더 드셨을 때는 효과가 5배 정도 있습니다. 이 미네랄을 왜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죠? 네, 이 미네랄은요, 필요 없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미네랄을 채우는 내 몸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부패하고 정체된 노폐물은 쌓이고 쌓여서 독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몸에 있는 물도, 흐르지 않는 물도 쌓이면 썩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속도 이 쌓여서 정체된 노폐물이 쌓이면 쌓여서 독이 된다고 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굶지 말고 해독하라는 내용에 보니까 장에 저희가 먹었던 고기들이 쌓인 게 20년 정도 쌓여 있는 것도 있대요. 그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20년이나 먹었던 고기들이 쌓여 있다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에 그만큼 안 좋은 성분들이 쌓여 있다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은 우리의 몸을 산성화시켜서 피곤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나 불면증이나 부종이나 생리불규칙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피곤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내 몸에 약간 신진대사되고 내 몸이 독소가 빠지는 기간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면서 내 몸에 독소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지방도 쌓이지 않겠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독소가 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 독소를 쌓아서 내 몸에 이 독소를 저장할 독소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노르웨이인가 이쪽의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너무 이 독소에 쌓여 있는 집안은 아이들로부터도 이 부모하고 격리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잘 방송을 나오진 않는데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5명의 아이를 낳은 그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게 해라. 근데 비만이 되지 않게 하고 이 아이들을 치료를 해라 했는데 부모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 부모로부터 격리를 해서 다른 데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은 이 비만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고 질환을 만드는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만이 무서운 부분을 가져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고 해요. 저도 이 이스토레이트 먹으면서 되게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대부분 찌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뭐 니스토레이트를 다른 제품은 안 먹더라도 니스토레이트를 좀 더 많이 뭐 하루에 한 포가 아니라 하루에 6포 이제 해독하는 기간에는 이렇게 9포를 먹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이제 중간에 살이 찌려고 한다. 그러면 해독이 아닌 기간에도 6포를 이렇게 나눠서 먹어도 이 내 몸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장하고 간을 해독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이거 6일 동안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요.
저희 몸은 계속 무언가 쌓이고 무언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먹는 음식이 그만큼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동약도 하게 되고요. GMO 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제도 있어요. 이 식품 첨가물도요.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의 오너가 레이건 대통령의 친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많이 허용을 해줬나 봐요. 그 이후부터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ADHD 같은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 왜냐하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에 또 간에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뇌에 교란을 일으키는 문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ADHD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 비만이 생긴 아이들이라든가 이 아이들한테는 딱 하나 독성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 그 하나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하고 간에 해독하는 거는 많이 보셨죠? 파우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웨이, 겔링수, 뮤노겐을 가지고 이거를 이 네 개를 한 끼씩 드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6일 동안 진행하다 보면 장이 파우 칵테일 들어가면서 튼튼해지고 간이 이 파워 칵테일의 항산화제하고 웨이의 아미노산제제가 있으면서 우리의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이 안에 있는 커큐민 성분들이 우리 몸에 독성을 빼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이 니스토레이트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품들이 저희 몸에 장과 간을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장이 왜 중요하냐?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장 때문이야, 장 때문이야, 이러면서 장이 모든 것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고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장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식물을 봤을 때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들의 열매도 잘 열리고 나무들도 튼튼합니다.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들이 병균이 많이 생기죠. 네,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 잎사귀, 열매, 꽃이 건강해지듯 영양 흡수의 기본이 되는 장이 건강해야 날씬한 몸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을 해독하면 소화와 배변 능력이 회복되고 면역이 좋아지는 이유는 장 속에는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장 해독은요, 림프 해독까지 촉진한대요. 림프는 우리 세포는 100조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에서도 많은 대사작용을 이루면서 쓰레기 성분들을 내놓잖아요. 그 성분들을 림프에서 다 해독을 한대요. 근데 이 림프 해독까지 촉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장 해독은. 그래서 따라서 장 해독은요. 장 내부의 독소를 제거하고 미생물들의 균형을 다시 올바르게 맞춰주기 때문에 불안정한 면역을 안정화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대장, 신장, 폐, 림프, 혈액, 피부 이렇게 7가지가 건강해지게 되는데 즉 모든 기관이 건강해지려면 특히나 영양분 흡수하는 통로인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면역 체계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장만 생각하세요? 장은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모든 흡수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이 장이거든요. 근데 이 장은 외부 기관이에요. 저희 몸은 이 외부 기관이 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쪽에 들어있어서 내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장이 외부 기관이고 그 외부 기관에 있는 성분들을 이 대장이나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간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요. 이 기관들이 우리가 안 좋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간에서 모든 해독을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 파워 칵테일이나 니스토레이트나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 스스로 해독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간을 쉬게 해주나요? 정말 쉬게 하지 않죠. 꾸준히 먹고 꾸준히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간이 힘들어지면요, 피부가 가렵대요. 이 독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아우, 가려워, 등 좀 긁어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자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등을 가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하나, 눈의 시력이 저하돼요.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과 관련이 있는데요. 간에서는요, 담즙이 나오거든요. 담즙이 나와서 이 지용성 비타민을 저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담즙이 수용화를 시켜줘요. 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시력이 저하가 된답니다. 또한 비염이나 알러지 증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간에 담즙이 나와서요, 배변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그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지방 분해 효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담즙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배변 장애가 발생을 해요. 또 간에서는 굉장히 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피로하게 되죠. 에너지를 제대로 발생을 못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간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이죠. 하지만 웬만한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잘 안 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또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은 해독과 배설을 담당합니다. 간은 몸 안에 있는 천연 정화조의 역할을 하는데요. 간이 걸러내는 것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온 독소와 섭취한 약물, 그리고 몸에서 생성된 호르몬 등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 가장 많은 양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때 여기 보셨죠?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이때 독소량이 많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소의 양이 많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지용성인 독소가 그대로 유지되면 뇌나 세포막 또는 생식기에 가서 붙게 됩니다. 간이 나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고 성욕이 감퇴되거나 불임이 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한편 약물이나 독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세포 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손상을 받는데요. 따라서 신경안정제나 항염제,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무리하게 해독작용을 해야 해서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이 가정 중에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 수치를 조절하는 내리는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보셨듯이 아까 항생제, 항염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먹다 보면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희 그 시부모님 중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위암을 10년 전에 위암이셨거든요. 그래서 위암으로 이를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술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5년 동안은 금주를 하시더니 다시 술을 드시면서 몇 년 전에 그 전립선 암을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을 앓으셨는데 전립선 암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했죠. 아, 수술하지 말고 항암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음,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호르몬제와 같이. 근데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저희가 거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제를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드시는 중간에 제가 이제 이 PM 제품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버님, 가능하면 이거 안 드시고 이거 파워 칵테일 드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반응을 있으셔서 근데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드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간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항암제의 그 기능을 봤더니 간 기능이 굉장히 문제를 발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드시고 이걸로 드시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항암제 안 드시고 그냥 파워 칵테일만 양을 늘려서 드시거든요. 근데 간 수치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듯이 저희가 항염,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무리하게 해독작용을 해서 간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에서 지어주는 거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각자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약을 드실 수 않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간에서 해독해야 하므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변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독소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데요. 그 수치가 높아지는 만큼 간이 할 일이 많아져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둘째, 간은 각종 영양분의 합성과 분해, 저장을 담당합니다. 간은 나쁜 물질을 걸러내는 한편 간에 결집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영양소를 몸 곳곳에 골고루 배분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간은 우리 몸에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제때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 간 속의 영양소들이 해독에 필요한 만큼 모일 수가 없겠죠. 결국 이때부터 간은 밀려드는 독소를 해독할 힘을 가지지 못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굴색의 변화나 피부 트러블 등은 간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의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남녀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성욕이 감퇴되거나 여성의 경우에 월경 이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에서 섭취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분해 또는 합성해서 칼로리를 만드는 간의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피곤해지고 맥이 없고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이 상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간 기능이 상하거나 약해지면 청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간이 상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회차 보셨죠? 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우리 간의 80%가 나빠질 때까지 얘 반응을 안 한대요. 근데 간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80%가 상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간 이식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안 좋은 부분을 절제하면 다시 또 자라난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이 자기 스스로 80%가 나빠져도 알리질 않는 거예요.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내 몸이 특이하긴 하죠. 근데 이게 나빠지고 난 다음에는 몸이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몸에서 아까 보셨을 때 합성하고 뭐 분해하고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몸에는 그 글루타치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항산화제로서 많이 나오는 성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 성분의 그 세 가지가 합성이 돼가지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간에서 합성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간 기능이 제대로 돼야 이거 합성하고 분해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거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기능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온다. 근데 우리는 그래?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시력이 나빠지고 몸이
같고, 뭔가 또 청력이 떨어지고 성욕도 감퇴되고 월경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혹시 내 몸에 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내 몸에 독이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 해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해독을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굉장히 저는, 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었으니까요. 이 빨간색의 변화 되돌이는요, 제 몸에 독소는 정말 그대로 놔두고요. 제가 그냥, 살만 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살이 빠지는 게 근육을 다 빼버렸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음식량은 줄였죠, 당연히. 저도 음식량 줄였고,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음식을 억제하는 이런 일반 양약을 먹었고 아니면 한약 제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독소는 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요. 이 요요를 왜냐하면 이 독소는 이게 쌓였으면 내 몸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가서 다시 붙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축된 독소가 체중 조절 시스템을 손상시켜서요. 다시 요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독소를 다시 지방이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체중보다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PM 제품을 만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 세포가 클린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 독소를 제거해서 감량을 하고 근육은 증가하고 지방만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은 날씬해지고 핏은 이뻐지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체중 감량은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는. 근데 저는 많이 됐어요. 워낙 지방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감량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감량된 거에 비해서는 참 몸이 많이 핏이 이뻐졌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빠지고 이 독소가 빠지고 피부가 밝아지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이 굉장히 해독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은 증가하고 지방은 감소를 해요. 근데 내 몸은 계속 음식을 먹고요. 계속 이 공기에 오염된 거를 하고 또 내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내 몸 자체에서 또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줘서 지속적인 해독, 간에서도 해독을 하지만 간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주게 되면 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 미네랄을 디톡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꾸준히 내 몸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또 내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 제품을 먹다가도 내 몸에 들어온 부분이 이 들어오는 유입된 양이 내 몸에 이 해독하는 능력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내 몸에 독소는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해독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PM을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독소가 안 쌓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PM 제품을 막 몸에다 들이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몸에 PM을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막 아무 제품이나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면 내 몸에는 그만큼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PM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경제력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제한하시고 안 좋은 제품 안 먹으려고 하시고 이 과정들을 유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내 몸이 다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저희 제품은 MTC 공법을 해요. 영양분이 흡수되고 전달하는데 영양 집중을 뒀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이나 전달률이나 이용률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일반 식품에 비해서 저희 제품은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식품의 5배예요. 그런데 내 세포들이 일반 식품의 5배 정도의 흡수를 했으니 내 세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동안 이런 제품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이완 반응, 광인 반응, 회복 반응, 배설 반응.
그래서 이완 반응 같은 경우 나른하고 졸립고 곤태감이 느껴져요. 이게 나쁜 상태에 있는 장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과민 반응은요, 인체 면역 상태의 급격한 복원으로 인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변비나 설사나 통증이나 부종이나 발한이 일어나고요. 또 회복 반응을 보면요, 탁해진 혈액이 일시적으로 순환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발열, 통증, 구역질, 복통, 나른함이 있어요. 근데 또 배설 작용을 해요. 해독 작용이 일어나 체내의 노폐물이 분해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좀 많이 나타나죠. 부스럼, 소변색 변화, 발진, 눈곱, 피부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건강기능 제품에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PM 제품은 먹으면 아까 보셨듯이 일반 식품에 비해서 5배 흡수력도 좋고, 이 기능들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요. 내 세포의 기능들이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독소가 배출되고 사람 몸 상태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게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나오는 게 피부나 손발 같은 경우는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 발진, 손발 습진으로 나타나고요. 뇌 같은 경우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으로도 나타나고요. 눈이 침침하거나 눈 주위가 가렵거나 눈곱이나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폐나 기관지는요, 가래가 생기고 마른 기침이 자주 나와요. 내 몸의 상태를 잘 보시면 돼요. 세포 회복 반응이거든요, 이게. 위장관은요, 위가 통증이 와요.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장 경련이 일고, 설사가 나고, 혈변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세포 회복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생식기는요, 몸이 나른하면서 허리 통증이나 방광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통증이 일어나고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관절은 쑤시거나 당기면서 관절 통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게 세포 회복 반응인데 대부분 우리는 현대의학은요, 이 통증을 억제하는 반응으로 있어요. 증상을 억제하는. 근데 우리 건강기능 제품은요, 몸을 활력을 줘요. 그냥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픈 게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제품을 먹어야 돼? 왜 아파지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건 내 몸이 내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이라는 걸 꼭 아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PM 제품은 지금 현재 파워 액티바이즈가 5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요? 체온을 올리는 거죠. 1도로 올리면 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액티바이즈는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한번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몸은 36.5도에서 37도인데요. 건강한 운동 면역력이 왕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내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36도로 떨어지면 몸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온몸이 떨린다고 해요. 그다음에 35.5도가 되면요.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 부종, 비만, 알레르기 증상, 자율신경실조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다면 혹시 내 몸이 체온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요, 한국인들이요, 이 35.5도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그 코로나 시대에 앞에 나가서 체온을 체크를 했거든요. 36도도 아니에요. 35.5도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 다 보면 아마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반응들. 그래서 내 몸의 기능을 한번 체온 체크로도 이 기능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35도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은요,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온도래요. 우리 암 환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해요? 산소가 많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온열 치료를 하면 굉장히 암세포가 증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암은요, 산소가 없는 데서 또는 차가운 데서 몸이 온도가 낮은 데서 잘 증식을 해요. 그렇다면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몸을 뜨겁게 해주면 좋고 또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쪽으로 해주면 좋죠.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오프로스를 행사를 하고 있는 액티바이즈입니다. 액티바이즈가 산소 운반 능력을 좋아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리더십 그 과정에 가서 이제 뵌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GCL 분의 와이프신데 그분이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온낭 유방암이었는데 이 유방암이 장으로 전이가 됐대요. 근데 유방암은 수술을 하셨는데 장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루에 액티바이즈를 세 통을 드셨대요. 세 통. 세 스푼이 아니고요. 하루에 세 통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 몸이 회복이 됐대요. 암세포가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내 몸에 산소 흡수를 좋아지게 하고 몸의 온도를 올려주면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액티바이즈가 좋은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확률의 절반이랍니다. 34도는. 저희가 가장 낮은 27도는 신체 활동 정지 온도거든요. 30도가 되면 의식 불명 상태인 거. 그다음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근데 저희가 한국인이 정말 많은 체온이 35.5도라는 거. 근데 저희가 아이스 커피 좋아하죠. 저도 여름에 안 마셨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를 좀 마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 35.5도가 배설 기능을 저하하고 변비, 부종, 비만, 알레르기 증상, 자율신경 실조가 온다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액티바이즈 이번 오프로스 행사하고 11월 달에 또 이게 인상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액티바이즈 행사는 합니다. 그 오프로스 행사는 하지만 9월 달에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12월 달에 부담 없이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냐? 우선 식이와 운동 부분에서는 잘 자면 좋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우리 몸이 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잘 먹고 잘 싸는 거 외에 이제 운동 부분까지 보면은요. 나쁜 음식을 먹지 말랍니다.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이런 음식들이 내 몸을 아주 혈관에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하죠. 밀가루가 애 나쁜지 아시죠? 이 안에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고요. 글루텐 성분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배송되어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방부제를 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설탕은 저희가 이제 설탕보다 더 나쁜 건 액상과당인 건 아시죠?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만든 게 액상과당인데요. 그거는 내 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설탕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나쁜 기름. 저희가 말하는 그 나쁜 기름을 뭐라고 하죠?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안 쓰죠. 혈관 질환을 만든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다음에 단식 시간을 갖게 하면은 참 좋답니다. 왜냐면요, 단식은요, 내 몸에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한대요. 그래서 내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16시간 단식, 뭐 12시간 단식, 그런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정도는 이렇게 단식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지 말고 그냥 저희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 제품 드시면서 그냥 좀 단식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좋답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이 포도당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이 인슐린 수용체가 내 세포에 문을 열어주고 이 포도당이 잘 흡수돼서 내 몸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 세포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발생하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이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쉬지 않고 먹다 보니까 이 인슐린이 저항을 한답니다.
너무 많이 인슐린은 떠다닌대요. 근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내 몸의 세포에 가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식 기간을 가져주고 내 몸에 해독을 하게 되면요. 인슐린 자체도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해 주시면 좋죠. 운동은 우리 몸에 신체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울감도 없어지게 하고 저희가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가능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0분씩 걸어주시면 참 좋다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숙면이죠. 아까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내 몸에 세포가 재생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식단과 운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냐고 하면 식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드셨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뭔가 살이 찐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쌓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식을 하시고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은요, 아시죠? 이분 지난번에 한번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 강대곤 사장님의 장모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중국 분이세요. 중국에서 이제 딸한테 나오신 건데 나오셔가지고 사시고 계시는데 당뇨 질환이 있으시대요. 근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이 다 나왔대요. 막, 이 보시려고. 근데 중간에 PM 제품을 드시면서 좀 몸이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 4주 정도 드시고 나서 6주 정도 되시고 이 몸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완전히 회생하셨죠. 몸이 뭐라고 하죠? 회복력이 너무 좋아진 거죠. 이 회복력이 좋아지면서 이런 과정들을 밝혔다는 거. 보십시오. 똑같은 분으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우리 몸은 그만큼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내 몸을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발생을 합니다. 이게 건강기능 제품이고 이 PM 제품이 뭐 만병통치약이냐라고 하는데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줬기 때문에 내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 중독이 비만의 원인이다. 이 부분이 내 몸에 이 독성 중독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미네랄 해독을 해주시고 장간 해독을 해주시면 내 몸이 그만큼 이 해독이 된다. 그리고 내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런 증상들이 있다. 지속적인 피로, 과체중, 저체중, 변비나 설사, 푸석한 피부, 입냄새, 소화불량, 숙면이 어렵다. 그러면은 한번 이 미네랄 해독과 장간 해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체중 감량은요, 자세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 내 몸 한번 치유해봐야지 라고 생각만 해놓고 내 마음의 자세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아,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마음도 바꾸고 정신 상태도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야지만 우리의 지방 조직과 독소가 밖으로 파면지면서 내 몸에 노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거를요. 뭐 잠도 얼마나 중요한지, 신진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건강기능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비타민, 미네랄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 50년대와 현대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열량은 과잉되고 영양은 부족하다는 거. 이 영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게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2, 철분이 부족한데 이게 우리의 오토십 성분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토십을 처음에 드실 때 꼭 한 달에 한 번 내 몸에 다 한번 넣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드셔보시고 내 몸이 어찌 보면은 이 안 좋은 성분들이 다 해독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해독할 때는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마음, 내 체중 감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품이 40% 정도 역할을 한다면 나의 사고, 내가 이거를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뇌를, 뭐죠? 내 뇌를 움직이게 하죠. 내 뇌가 움직이게 되면 내 몸이 변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끝냈고요. 혹시나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이제 음소거 다